자, 오늘은 가로 시공과 세로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소 현장 경력은 대략 한 25년 정도 돼요. 그동안에 제가 봐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넬 가로 시공은 마감 판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폴트리스. 판넬 한 장으로 이제 마감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가로 시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로 시공은 보통 이제 외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정주택 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주택이죠. 물론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도 세로 시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로 시공이 가장 일반적으로 마감 판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누수라든지 가로 판넬에서는 장점이 누수가 확보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로 판넬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시공에서는 누수가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누수가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누수의 위험성을 없애는 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감 판넬이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판넬이 부착되는 방식입니다. 위아래가. 그렇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타고 여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안으로 새야 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트도 이 부분에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봤기 때문에, 먼저 가로 판넬에 피스 박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이 탈 수 있는 소지가 없고, 판넬 한 장으로 끝남으로써 이제 마감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이제 가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로 판넬을 많이 시공을 했습니다. 세로 판넬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누수가 안 될 위험성을 적게, 거의 차단하는 거죠. 차단.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도 쓰고, 도구도 사용하고, 인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 판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로 시공 같은 경우는 가정주택, 주택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시공을 했어요. 이유는
적은 인원으로 손쉽게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장비가 없어도 돼요. 사람이 들어도 충분히 이제 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로 시공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주택에 많이 시공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기 방수를 확보해, 그죠? 방수를 확보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판넬을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 시공이 원칙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그림을 그려드렸다시피 판넬 골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합이 돼요. 접합이 되는데 이게 옆으로 시공을 되면 옆에 부분 측면도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홈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골로 해서 물이 셀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로 시공이 판넬에서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고, 그동안에 시공해왔던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로 시공과 세로 시공 차이점은 뭐냐면 골조도 틀려져야 됩니다. 골조도 경량철골조요. 경량철골조, 양철골조. 골조도 방식이 틀립니다. 가로 시공할 때는 기둥만 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로 붙이기 때문에 피스를 받고 밑에 피스 받고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창문 보강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는 거 외에는 이제 크게 별도 하지 작업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세로 시공일 경우에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윗부분에 각관 하지를 걸어줘야 되고요. 중간부분에 하지를 걸어줘야 되고요. 하단부분에 하지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 높이가 대략 3m일 경우에 한 3개 정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높을수록 그 하지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판넬을 이런 식으로 붙이죠. 그래서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다시 또 한 장 붙이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이런 식으로 가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면서 한 게 가로 시공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이제 세로 시공이든 가로 시공이든 명쾌한 답이 나온 건 사실은 없습니다. 세로 시공일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가 비쌌어요. 인건비에 비해서. 예전에는 한 15년 전에만 해도 장비대가 비싸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트러스도 PT아시바 조립을 해놓고 2단 조립을 해놓고 1단씩 올려놓고 사람이 들어서 올렸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그 노력에 비해서 장비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진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PT아시바 놓고 조립하는 과정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 나라가 좀 덜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사람이 했어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장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풍습들이 바뀐 거지.
뭐 크게 뭐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논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거는 가로시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하지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가로시공해서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가정집이라고 해도 한 2m 정도는 기본적으로 넘어서잖아요. 한쪽 측면이. 사람이 들기 힘들어요. 저도 시공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레탄 판넬 한쪽에서는 저 혼자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잡부들 2명 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들고는 있지만, 이게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판넬 회배당 무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제 거래처에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무겁기 때문에 가로시공이 힘든 점은 그런 거예요. 판넬을 들고 나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누수 성능이 방수 성능이라든지 수 성능 이런 거는 월등히 가로시공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붕을 2번 덮기 위해서 각치기를 하잖아요. 밑에도 각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적으로 물 끊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단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세로 시공으로 할 경우에는 한 장씩 다 끊어줘야 돼요. 일일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가로 시공일 경우에는 한 장만 밑에 한 장하고 위에 한 장만 길게 치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가다 같은 경우도 이게 몸으로 하는 일 같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오야지급들 정도 되면은 다 머리로 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작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 금액이 차이가 확확 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업자들도 건축주들한테 좋은 집을 져주면서 자신들도 남기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업자들 많이 재미없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기술자들도 돈을 많이 받고 자재값도 올랐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나라 주택 건축비는 이제 소규모 건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술자도 없고 솔직한 말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을 쓰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그만큼 굴려야만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 예를 들어서 업자인데 현장 오야지 출신 업자다 이러면은 조금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공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요. 펜대만 굴리는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일을 하는 오야지들한테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 일을 주면 조금은 그래도 나을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벤츠나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주택 짓는데 계약하러 온답시고 계약서 들고 오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면 건축비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마음이 좀 여리고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업자도 사람이고 기술자도 사람이고 건축자도 사람이에요. 그 중에 어떤 놈이 사기꾼이었냐만 중요한 거지 건축주들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기술자도 당하고
업자도 당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알아주시고, 서로 사람이 같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로 시공과 세로 시공에 대해서 유튜브로 오늘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